모든 것에는 수명이란 게 있죠. 동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는 수명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람은 물론이고 미국 뉴욕의 하치데일 반려동물 공동묘지, 두바이의 자동차 무덤, 중국의 자전거 무덤 등 각종 무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최후를 맞이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인데요. 어느 한국인 무리가 이곳에 방문해 동체만 남아있는 어떤 노후된 비행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의 관리인은 이 고철 덩어리를 사겠다는 한국인들을 보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데요. 과연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의 제3공구 항공우주 정비 및 재생전대, 일명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는 항공기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지이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운용되던 항공기에서 전투기까지 수명을 다한 비행기 수천 대가 모여 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주인공인 매버릭이 이곳 근처에 폐경납고를 개조해 P-51 머스탱 전투기 가와사키 닌자 H2와 함께 지내고 있죠. 모하비 사막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해병대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우주선 발사장으로도 쓰였던 역사적인 곳인데요. 15년 전부터는 여객기와 전투기를 해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죠.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강우량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으로 단단한 바닥을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모하비 사막에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를 설치하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이곳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수송기와 폭격기뿐 아니라 전투기와 일반 여객기까지 엄청난 양의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에 모여있는 퇴역 공군기만 해도 한국 공군력의 6배에 달한다고 하죠.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탁 처분을 통해 일부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두기 전에는 재사용을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졌는데요. 결국 세계 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공군기지에 모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이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장소 및 관광지로도 인기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죠. 미국의 9.11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진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때문에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공군 전력으로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은 다 씹어먹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기지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단순히 항공기를 보관하는 장소였지만 점차 퇴역 공군기를 해체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 미 공군을 뒷받침하는 비밀 기지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여러 우방국에서 폐업 군용 항공기를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형 군용기를 구입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오히려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수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저렴하다고 구형 모델을, 그것도 외제차로 사게 된다면 구매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이유로 많은 우방국이 이곳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으며 노비행기를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곳을 방문한 한국이 미국의 군수업체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등 함정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 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C 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죠.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구형 로미오급을 비롯한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데다 북극성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목 끝까지 다가오자 신형 해상 초계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해군은 무려 20대의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황. 신형 해상 초계기는 한 대당 가격이 4천억 원 이상으로 매우 고가인데 이는 우리 해군에게 있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울산급 배치 3호 위함 한 척과 맞먹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의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체를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고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이 무려 9대나 구매하겠다고 하니 미국은 기쁜 마음으로 대당 100억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기체를 개조하는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기체 자체는 싸게 판매한 것이죠. 신나게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중 한 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 개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에서 당당하게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원가 4천억 원에 비하면 대당 1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했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 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주목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T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푼 블록2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의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 작전 수행에도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해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이 가능하며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 정찰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낼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지도 가능한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웬만한 잠수함과 제한적으로 교전할 수 있으며 공대지 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 해안포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P3CK는 최대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4,400km까지 감시할 수 있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소옥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2시간 가까이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역을 무단 항행하는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 2호를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진 해군 군사력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해 주길 바랍니다.